야, 안녕하세요. 발해보자 시간입니다. 시간까지 좀 이제 그 장비가 조금 불량스러워서 수업이 잘 진행이 안 돼서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진도까지 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설명을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첫 번째 문제라고 하는 거하고 답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안 드렸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문제라고 하는 게 있다.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양의 정수가 있다 하죠. 그래서 양의 정수에 대해서 이 그 가장 큰 최대 공약수, 그걸 최대 공약수라 그랬죠. 그래서 영어로 GCD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두 수를 나누는 또는 두 개 내지 세 개 이상의 수를 나누는 그 가장 큰 수. 그래서 이게 이 greatest common divisor. 약자로 GCD라고 했죠. GCD를 찾아라라고 하는 게 이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뭐냐라고 하면 GCD를 산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 우리가 찾는 건 알고리즘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알고리즘의 그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경우들이 좀 생기겠죠. 첫 번째, 문제하고 답이라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본다면, 두 번째 경우는 경우라고 하는, 영어로는 인스턴스라고 얘기해요.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경우라고 하는 거는 실제 숫자 342라고 하는 숫자하고 162라고 하는 양의 정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에 이 GCD를 구하라. 요거에들을 구하라는 얘기죠. 이게 경우다라고 한다면 요거에 대한 답은 뭐냐 하면 GCD라고 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 342라고 하는 입력값과 162라고 하는 입력값을 받아서 우리 열렬이라고 하는 값을 얻는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솔루션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경우에 대한 거는 실제 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일반화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일반화해 보죠. 일반화하게 되면 문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라고 하는 이 그 도메인이라고 하는 어떤 거에서 이 출력이라고 하는 치역 이거를 산출하는 함수다. 그래서 이걸 하라라고 하는 게 문제다라고 한다면 이 여기에 대한 답은 뭐냐면 F를 산출하는 알고리즘이겠죠. 이 알고리즘을 A라고 부르자라고 한다면 이 답은 A라고 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렇다면 이 알고리즘이 제대로 맞았는지 틀렸는지 또는 우리가 저희 그 캘큘레이터라고는 그 계산기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입력값을 넣죠. 그래서 입력값이 알파인 경우 F의 알파 값을 산출하는 거, 이게 경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알고리즘을 구하는 건데,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그때 필요한 것들을 자료들은 어떻게 표현해서 저희 그 알고리즘을 표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 보죠. 이 GCD 문제를 이제 지금 다뤘으니까 GCD 문제에 대한 이 답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죠. 첫 번째 답은 뭐냐면 아주 단순하게 만든다라고 하죠. 그 단순하다라는 거에 영어에서 나이브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나이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뭐 이제 그 펑션을 가지고 계산한다면 GCD라고 하는 거에 M이라고 하는 이 입력값과 N이라고 하는 입력값에 대해서 이 그 값을 한번 산출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m하고 n 중에 작은 값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나눠지는지를 보는 거죠. 동시에 나눠지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m과 n 중에 작은 값을 선택하는 걸 m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고, 그거보다 하나 더 큰 값을 i라고 넣어서 i 값을 하나씩 이제 동시에 나눠지는지를 보면서 찾아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리핏이라고 하는 걸 하고 i 값을 하나씩 빼보자. 그래서 언제까지 가냐 하면 i라고 하는 값이 m과 n을 동시에 나눌 수 있을 때, m과 n을 동시에 나눌 수 있을 때,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GCD 값이 산출되는 거죠. 그래서 GCD라고 하는 거에다가 i 값을 이렇게 리턴해 주면 되겠다라는 걸로 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이게 아주 단순하게 만드는 알고리즘이에요. 이 for loop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든지 리핏문을 이용해서 반복문을 이용하는 거다. 이게 좋으냐? 아니면 또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유클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유클리드의 어떤 아이디어를 따라서 유클리드 알고리즘, 유클리드가 제안한 공식을 이용한 거죠. 이걸 이용해서 답을 찾는다 라고 한다면 이 GCD라고 하는 걸로 써보도록 하고, n과 n이라고 하는 이 매개 변수 또는 입력값에 대해서 동시에 m과 n을 나누는 가장 큰 값을 찾는다. 자, 그러면 아까는 리핏문을 썼다면 이런 조건이 있어요. n이 0이다 라고 한다면 GCD 값은 m이라고 하는 값이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n이 아니지 GCD 0이 아니었다라면 GCD를 구할 적에는 이 자기 호출이라고 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이런 알고리즘, 여기 이 GCD라고 해서 이 GCD라고 하는 걸 하는데, n이라고 하는 걸 역으로 m 모드 또는 이렇게 쓰죠. 나머지 계산하기 위해서 산출하고 이렇게 찾는 알고리즘으로서 이제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쓸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다 답이에요. 요것도 답이고 조금 전에 리핏문을 쓴 것도 답이다, 이죠. 이런 것들이 다. 그러면 과연 어느 것이 좋은 답이냐? 어느 답이 더 좋은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분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겠다. 사실은 이건 안 했으니까 얘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를 내렸죠. 근데 우리 문제들 보게 되면 알고리즘과 관련된 어떤 정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까 문제를 주어지고 문제의 답이 뭐였냐면 알고리즘이었다. 근데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걸 풀 수 없다 그래서 영어로 unsolvable이다. unsolvable problem은 뭐를 얘기하냐면 알고리즘이 없는 문제예요.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는 걸 갖다 unsolvable problem이라고 그러고, 이 두 번째 거는 뭐냐면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unsolvable은 뭐 풀 수 없다 그러면은 풀 수 있는 건 solvable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 알고리즘이 있다는 얘기죠. 답이 알고리즘이니까 이걸 알고리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풀리지 않은 문제.
이거는 풀리지 않아서 unsolved라고 했죠. 과거 분사. 이거는 알고리즘이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이거죠. 아직까지 모른다. 이죠. 알고리즘이 있는지 알려지지 않은 문제를 갖다가 unsolved problem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한 걸 갖다가 이제 주로 알고리즘 쪽에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이 세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풀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 그렇다고 그냥 풀 수 없으니까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풀 수 있는 문제라면 얼마나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또는 풀기 위해서 기억 공간을 얼마나 더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더 연구할 수 있겠죠. 네, 풀리지 않는 문제, 이거에 대한 알고리즘을 찾으려고 또 여러 가지 노력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 대한 이 그 세 가지 종류의 문제 가지고 얘기하죠. 우리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인수분해라고 하는 분야가 있죠. 이게 다른 분야 뭐 미분, 적분, 통계 그런 거에 비해서 아주 어려운 분야예요. 왜 어려우냐 하면 알고리즘이 없어요. 그래서 이 풀 수 없는 문제인데 그거 풀죠. 뭐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거는지 값을 하나씩 넣어봐가지고 그걸로 해서 나눠지는 어떤 공통인수가 있는지 찾아보죠. 그런 식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unsolved problem은 풀 수 없는 문제라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걸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풀 알고리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또는 메모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만 그 한정된 시간 안에 알고리즘의 결과를 산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해 봐야 될 거다. 자, 이 중에 이제 알고리즘은 이렇게 정의가 내렸으면 알고리즘을 설계하기는 분야가 있고 디자인 분야가 있겠죠. 또 뭐가 있냐면 알고리즘 분석하는 분야가 있어요. 알고리즘 디자인과 분석은 이제 이 그 같이 진행되는 건데,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알고리즘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거다라고 한다면, 분석이라고 하는 어널리시스는 알고리즘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건 정확성, 그 다음에 복잡도, 알고리즘이 복잡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걸 갖다가 분석하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 디자인하고 나면 분석과 항상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그 특별한 어떤 표기법이 있다 그랬죠. 그걸 복잡도라는데 알고리즘 분석에 대한 이 그 표기법에 대한 거를 전 시간에 얘기했죠. 알고리즘 분석에 대해서 그렇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기 위해서는 복잡도라고 하는 표기를 사용하죠. 그래서 복잡도 표기를 이용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 점근적인 표현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어떤 게 있었냐면 빅 O라고 하는 표현과 오메가라고 하는 표현과 세타라고 하는 세 가지 표현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빅 O라고 하는 거는 일단 최악의 경우에 대한 거였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했을 때 이 시간이 이렇게 걸리더라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런 경우에 대한 걸 본다면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가장 좋았을 때에 대한 그 복잡도,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또는 이 메모리를 얼마나 차지하는지에 대한 걸 본다. 자, 세타라고 하는 거는 평균에 대한 거죠. average case에 대한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이 세 가지 것들에 대한 거에 빅 O라고 하는 걸 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자, 이걸 이 수식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썼죠. 이 f의 n이라고 하는 거를 g의 n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는. 자, 이건 의미는 뭐냐면 어떤 상수가 존재해. 근데 그 상수가 뭐냐면 c라고 하는 상수가 있고 n0라고 하는 상수가 있는데 0보다 크다라고 가져가죠. 이게 상수가 존재해서 어떤 조건이냐면 fn이라고 하는 거하고 g의 n이라고 하는 거의 부등호의 관계를 보니까 앞에다가 c를 곱했을 때 g의 n에다가 이런 관계가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은 이 fn은 그냥 g의 n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자. 이때 뭐냐 하면 이 여기 그 n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관계냐 하면 n 제로라고 하는 값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죠. 초기값.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했었어요. 3의 n 플러스 2라고 하는 이게 fn인데 빅 O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다면 여기다가 g의 n이라고 하는 거 여기는 뭘로 쓸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 보자 이거죠. 우리가 저희 알고리즘을 표현할 때 슈퍼컴퓨터에서 돌렸으냐 아니면 저희 그 미니 컴퓨터에 돌렸느냐 또는 저희 그 더하기라고 하는 걸 한 줄에다 줄줄줄줄 쓸 수 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그렇게 쭉 쓸 수 있는가 하면 A 더하기 B를 이 X1에다 넣고 그 다음에 X1 더하기 C를 하고 그 다음에 X1 더하기 뭐 D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죠. 이렇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가 있다라 할 때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X1에다가 A 더하기 B를 하고 다시 X1에다는 X1 더하기 C를 하고 X1에다가는 X1 더하기 D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구하는 거나 이 두 가지는 동일한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건 한 줄, 요거는 이 여러 줄이 되겠죠. 다수 줄이 되는데 이거 똑같은 걸로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에 요 C라고 하는 거는 몇 줄이냐라고 하는 줄수라고 하는 걸로 봐도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런 줄수는 고려하지 말자. 줄수는 고려 대상에서 제거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시 써볼게요. 3의 n 플러스 2라고 하는 거는 빅 O라고 하는 걸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보니까 3n 더하기 2라고 하는 거는 4n보다 작더라. 어떤 경우냐 하면 n이 이 2 이상일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2를 집어넣으니까 3 곱하기 2 더하기 2. 그 다음에 여기 4 곱하기 2. 그러니까 여기는 이퀄 관계가 되고 n이 2일 때 n이 3일 때는 3 곱하기 3 더하기 2. 4 곱하기 3. 그래서 여기는 11, 여기 12. 그럼 이런 관계가 되죠. 따라서 n이 2보다 클 적에는 요 그 앞에 상수 요거는 제거해도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n이라고 써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하나 더해서 10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2는 빅 O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0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2는 11의 n제곱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다. 조건은 어떤 경우냐면 n이 5 이상일 경우다. 5를 집어넣었을 땐 이퀄이 된다는 하는 관계를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요거를 제거한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다는 n제곱이라고 하는 걸로 쓰면 된다. 하나 더해서 4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뭐라고 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때 여기 쓸 수 있는 값은 1이라고 하는 값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런 빅 O라고 하는 거는 요 n 이렇게 하고 어떤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 a는 이 그 i 더하기
i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계속 a는 0이었다고 한다면 값을 n번 그 루프를 떠죠. n번 루프가 되는데 이와 같이 루프에 해당되는 걸 쓸 적에 어떻게 쓰냐면 빅 O의 n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에 몇 줄이 들어가는지 줄수 이걸 C라고 하는 걸로 했으니까 이거는 제거하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루프만 가지고 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n제곱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빅 O의 n제곱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대한 거죠. C 언어를 쓴다면 n 그 다음에 5 J는 1부터 좀 잘못 썼는데 뭐 이렇게 써봅시다. 이런 경우는 루프 안에 또 루프가 들어가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루프 안에 루프가 들어가는 경우가 빅 O의 n제곱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루프 안에 루프 안에 루프가 들어갔다면 빅 O n제곱이다.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덧셈이나 곱셈이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지수의 계산의 경우는 지수 계산의 경우는 이거는 하나의 루프하고 똑같다라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수 계산이 들어갔다 라고 한다면 n제곱이 아니라 5n3승이 돼요. 루프 곱하기 한다면 그 지수는 곱하기를 여러 번 해야 되죠. 따라서 지수만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곱하는 수로 본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루프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오메가에 대한 걸 봅시다. 자, 오메가에 대한 거는 베스트 케이스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그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이 fn을 g의 n이라고 하는 거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c라고 하는 거하고 n0라고 하는 그 0보다 큰 이런 상수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래서 f의 n이라고 하는 거하고 g의 n이라고 하는 관계인데 여기다가 c라고 하는 상수값을 곱해줬는데도 불구하고 fn 값이 더 크더라. 그럼 뭐냐면 fn 값이 더 큰 거를 작은 걸로 표현했으니까 가장 좋았을 경우죠. 여기서 n은 n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다. 이건 하나만 할게요. 3n 더하기 2라고 하는 이런 경우는 이 오메가로 표현한다면 이 안에 가로 안에는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러면 3n 더하기 2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보다 크냐면 3n보다는 이렇게 되겠죠. 어떤 경우냐면 n이 1 이상일 경우다. 따라서 여기 3이라고 하는 거는 제거하고 n만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이때 쓸 수 있는 값은 n이라고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메가까지 한번 봤어요. 자, 세 번째 세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는 fn이라고 하는 그런 식은 세타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했을 때 여기 gn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이 평균이다라고 했어요. 평균의 사항을 나타낼 때 세타라고 하는 걸 나타낸다. 그래서 어떤 것보단 크고 어떤 것보다 작은 범위 내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상수가 세 가지, 아까 C라고 하는 상수가 있었는데 이번엔 C1과 C2라고 하는 상수가 있고 N0라고 하는 상수가 있다라고 가정하자겠죠. 그랬을 때 f의 n이라고 하는 이 그 함수 관계를 보니까 g의 n이라고 하는 데다가 c2를 곱했을 때하고 gn에다가 c2를 곱했을 때 요 사이 안에 들어오더라 이거죠. 근데 조건은 n이 n0보다 큰 경우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세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다. 자, 예를 들어서 f의 n이라고 하는 게 3n 더하기 2로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이걸 세타로 표현한다면 여기에 어떤 값을 가로 안에 써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봤듯이 3의 n 더하기 2는 3n보다 크죠. 조건은 어떤 경우냐면 n이 2보다 클 때. 자, 여기 2가 뭐냐면 n 제로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냐면 3n 더하기 2는 4n보다 작거나 같죠. 어떤 경우냐면 n이 2 이상일 때. 따라서 이 요걸 그 앞에 3을 C1이라고 하는 의미였고 4가 C2라고 하는 의미였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 골라내는 부분은 요거죠. 따라서 여기다 n이라고 하는 값을 쓸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그 알고리즘 분석하기 위해서 하드웨어하고는 독립적으로 이 그 성능 평가를 위한 거, 알고리즘 분석하기 위한 거에 대한 거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봤어요. 그걸 복잡도라고 하는 걸로 나타낸다. 그렇다면 이 성능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정말 좋으냐 나쁘냐 정말 쓸모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거를 시간의 관계하고 데이터의 크기 관계를 해서 이 표현 한번 해보자. 자, 이런 표를 한번 보죠. n이라고 하는 크기라고 하는 거고 이 그 y축을 시간을 한번 나타내 보죠. 자, 데이터의 개수가 한 개일 때, 그다음에 두 개일 때, 네 개일 때, 8개일 때, 16개일 때, 32개일 때, 뭐 이렇게 한번 보죠. 이런 경우에 시간에 대한 거를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그 알고리즘의 빅 O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을 때 시간이 5의 1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단위 시간이 됐죠. 데이터 개수에 관계없이 다 시간은 1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다. 반면에 로그 2의 n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된다라고 이렇게 표현됐다라고 한다면 n에 해당되는 값을 1로 바꿔놓으면 되겠죠. 첫 번째. 그러면 1을 됐을 땐 0. 그 다음에 2가 됐을 때는 1이 되겠고 4라고 하는 건 2의 2승이 되니까 2. 8이라는 건 2의 3승이고 미수가 2니까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6은 2의 4승. 32는 2의 5승. 그래서 이것도 큰 문제 없이 로그 2, 미수가 2로 되는 이런 건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그 n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리즘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데이터 하나밖에 없을 때는 n 값을 취하면 되니까 5의 1, 2일 때는 2, 4일 땐 4, 8일 땐 8, 그 다음에 16, 32 이렇게 걸린다. 이번에는 알고리즘이 이렇게 걸렸다 해서 n 로그 2에 미수가 2고 n 이렇게 생겼다. 이거 곱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n을 곱하면 되죠. 0 곱하기 1, 그 다음에 1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2, 8, 그 다음에 24, 38이 24, 그 다음에 16하고 4를 64, 160 이렇게 된다. n제곱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1, 4, 16 여기다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88이 64, 16의 제곱 256, 그 다음에 32의 제곱 1024. 데이터가 32개밖에 안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24번이 걸린다. 만약 N3승에 해당되는 거에 해당되는 알고리즘 루프 안에 루프가 3개가 겹쳐 들어간다면 데이터 개수가 얼마 안 되더라도 걸리는 시간은 이렇게 생깁니다. 만약에 이 N승계에 해당되는 만큼의 시간이 걸리게 알고리즘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데이터가 한 개일 때는 2의 1승 해서 2가 되고 2의 2승에서 4가 되고 2의 4승에서 16, 그 다음에 256,
그다음에 데이터가 32개만 돼도 엄청난 숫자로 들어다요. 4, 2, 9, 4, 9, 6, 7, 2, 9, 6. 이런 시간이 걸린다. 만약에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만큼의 시간이 걸렸을 때 앞쪽만 빼고 제일 큰 32 팩토리얼 때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했냐면 26313 곱하기 10에 33승이 걸린다. 또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n 팩토리얼에 해당되는 것을 값을 가지고 이 가장 좋은 값을 찾는다든지 배열을 나타낸다든지 했을 때 모든 경우수를 보는 경우죠. 이런 경우를 해서 뭐 로또에 내가 당첨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에 하나냐라고 하는 걸 찾는 거와 같이 이런 데 사용될 수 있는 그 개수를 보게 되면 10의 33승 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컴퓨터가 아무리 빠른 컴퓨터라고 해도 10에 33승 정도 되면은 언젠가는 컴퓨터가 고장이 난다든지 쓴다든지 하겠죠.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 몇 학년씩 걸린다라는 거를 조금 더 이제 순환 알고리즘 할 때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도 한데, 이 자료 구조에서도 꼭 다루는 분야에 그걸 갖다가 순환이다라고, 리커시브. 리커시브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함수 또는 이 프로시저, 요즘 프로시저란 말을 좀 안 쓰지만, 함수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경우,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프로그램 기법을 갖다가 순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써보면 함수 또는 프로시저가 자기 자신을 호출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해결하는 프로그램 기법이다. 이런 걸 갖다가 순환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n 팩토리얼 계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n 팩토리얼 9 팩토리얼이다 한다면 9 팩토리얼은 9 곱하기 8 팩토리얼을 쓸 수 있다. 다시 8 팩토리얼은 8 곱하기 7 팩토리얼로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팩토리얼이 팩토리얼을 계속 반복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팩토리얼 함수를 쓰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갖다가 순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자, 이런 n 팩토리얼을 그럼 일반화했을 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되겠죠. 이 그 n이 0일 경우, 그 다음에 n이 이 1보다 큰 경우 또는 1 이상일 경우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되겠다. 0 팩토리얼은 정의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1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기로 했죠. 그 다음에 1 이상이 됐을 적에는 n 곱하기 n-1 팩토리얼로 계산하기로 됐다. 자, 이런 조건을 뭐라고 하냐면 팩토리얼이 팩토리얼을 호출한다. 이렇게 생긴 걸 갖다가 순환이라고 얘기한다. 순환. 자, 그럼 이런 그 그대로 알고리즘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다시 한번 써볼게요. n 팩토리얼은 이 1이라고 하는 값도는 n 곱하기 n-1 팩토리얼로 나온다. 조건은 n이 1 이상일 때, 이때는 n이 0일 때. 이렇게 두 가지일 때 이걸 알고리즘으로 바꿔보자 이거죠. 순환 알고리즘 나타낸다면 팩토리얼은 함수 이름을 똑같이 팩토리얼을 쓰고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값을 나타낼 거니까 여기다가 매개 변수를 한번 나타내 보자. 내 조건이 이런 조건이 이제 n이 0일 때 그럼 어떻게 했냐면 1이라고 하는 값을 나타내라고 했죠. 따라서 return 1. 만약에 1이 아니라 1보다 더 큰 값이 되겠죠. 그렇다면 else 뭐를 하냐면 n 곱하기 n-1 팩토리얼 하죠. 따라서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인데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기호를 컴퓨터 R급 언어에서 제공 안 하니까 함수 이름으로 함수 이름을 팩토리얼 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n-1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아까 유클리드 방식에 의해서 GCD 계산하는 부분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걸로 썼었죠. 그래서 이런 식의 팩토리얼도 마찬가지 들어간다. 자, 여기 보게 되면 크게 이렇게 이 부문에 n이 0인 경우가 들어가는데 계속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하다가 되면 언젠간 멈춰야 된다 그랬죠. 알고리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종료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순환을 멈추기 위한 조건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순환을 호출하는 거죠. 순환 작업 또는 호출하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어떤 형태를 호출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부분이 순환 알고리즘이다. 그럼 이 팩토리얼 이용해서 어떻게 이 프로그램이 동작하는지에 대한 걸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팩토리얼의 호출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복귀 호출했으면 다시 다 수행하고 나서 되돌아와야 되겠죠. 먼저 제 3팩토리얼을 구하려고 한다. 3팩토리얼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호출하게 되냐면 팩토리얼에 3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죠. 여기 매개 변수 값을 3. 그거는 메인 함수 같은 데서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럼 제일 먼저 이런 동작을 하게 되겠죠. 팩토리얼. 여기에 매개 변수 값 3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은 3하고 뭐 0이든 1이든 뭐 1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됐다라고 간장합니다. return 1 이렇게 됐다라고 한번 해보죠. 같다면 1이라고 하는 걸 리턴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3 곱하기 팩토리얼 3 빼기 1이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함수가 제일 먼저 호출이 될 거다. 근데 값이 다르니까 3하고 2에 다르니까 이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else를 실행하고 이게 다시 자기하고 똑같은 형태 거를 호출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호출하는 부분을 색깔을 좀 달리 나타낸다면 이번엔 2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호출해주는 그림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if에 2하고 2라고 동일한지 물어봐서 동일한 값이었다라고 한다면 2를 리턴할 거고 다른 값이었다면 else를 실행해서 2 곱하기 그 다음에 팩토리얼 그 다음에 2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부분을 누가 호출했냐면 지금 위에 빨간 줄로 선이 시작되는 팩토리얼 여기서 호출이 된 거죠. 2라고 하는 게 호출이 되고 나서 보니까 2하고 1이 다르니까
이번에는 이와 같이 2 빼기 1이라고 하는 팩토리얼이 두 번째 호출이 된다. 자, 이건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이런 거 하나 적게 여기 팩토리얼 이번 1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if 문에 이 그 1 equal 1이라고 하는 게 얻어지죠. 그리고 return 1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저그 이 1이라고 하는 게 동일하니까 이번에는 복귀 작업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어디로 복귀하냐 하면 일로 이렇게 리턴문 일로 복귀가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1이고 요건 1이라고 하는 거니까 2 곱하기 1이라고 하는 걸로 리턴이 된다. 여기서 2 곱하기 1이라고 하는 거가 산출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 팩토리얼 여기서 완료가 됐으니까 이제 이게 3번이 될 테고 다시 이게 이렇게 해서 리턴이 되죠. 그래서 4번 아까 2 곱하기 1이었던 게 이렇게 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산출돼서 최종적인 6이라고 하는 값이 얻어진다 라고 하는 걸로 결과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 재기호출의 동작 과정이 되겠어요. 자, 이런 재기호출과 관련된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까 for loop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몇 번 루프를 들어가는지 딱 보이는데 이런 재기호출 경우에는 시간의 복잡도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그래서 분석을 해야 되겠다. 그죠?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자. 그렇다면 이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점화식의 분석이다라고 하는 거를 써요. 이 알고리즘을 분석 한번 해보자. 이거는 어떤 거와 관련했냐면 아까 반복식이 있었죠. 그걸 갖다가 리커런스 릴레이션이라고 불러요. 반복식 또는 재기 호출식. 그다음에 이거하고 해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팩토리얼을 써보게 되면 팩토리얼 4개 변수를 정수로 받았을 때 n이라고 하는 걸로 받을 때 네, 만약에 n이 1이었다라고 한다면 리턴 1 그렇지 않다면 다시 재기호출하죠. 근데 n 곱하기 하고 재기할 적에는 자기보다 하나 더 작은 값의 값 4개 변수 값보다 n-1 이렇게 됐었다. 이게 이 그 팩토리얼 계산이었다라고 했을 때 분석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t의 n이라고 하는 걸 뭐라 하냐면 n 팩토리얼을 산출하는데 n이 소요되는 시간이라고 해보자. 그래서 시간 복잡도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결국은 뭘로 나타내냐면 이 빅 O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보자. 이거로 표현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면 이 t의 n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상수값이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n-1라고 하는 거를 이 n 팩토리얼 계산하죠. 그 n 팩토리얼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프문과 같은 걸 실행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통틀어서 c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프문 체크하고 n-1 팩토리얼에 걸리는 시간이 산출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t의 n-1은 t의 n-2의 팩토리얼 구하는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다 n-1 팩토리얼은 얼마가 되냐면 요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이거죠. 그리고 원래 c가 이렇게 있었죠. 따라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t의 n-2의 2c 이렇게 산출되겠죠. 한 줄 더 나가서 이와 같이 t의 n-2라고 하는 거 t의 n-2는 어떻게 되냐면 t의
n-3에 더하기 c가 되고, 그리고 원래 있던 이 c라고 하는 값이 얻어지죠. 따라서 요거 값은 어떻게 했냐면 t에 n-3을 구하는 시간에다가 상수는 얼마만큼 되냐면 3c라고 하는 것만큼을 더해주면 되겠다. 자, 이걸 계속 반복 한번 해보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다시 써보면 t에 n-3 더하기 3c라고 하는 게 얻어졌다. 하나 더 쓰면 t의 n-4는 4c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t에 이렇게 가서 n에 n-1이 되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 n-1이라고 하는 거니까 n-1c라고 하는 걸로 얻어지겠죠. 그럼 이거는 t의 1이라고 하는 거가 될 테고 여기는 n-1c라고 하는 거다. 여기서 tn가는 값이 하나밖에 없을 때 다시 말해서 1팩토리얼이나 0팩토리얼을 구하라고 하는 뭐 바로 상수값으로 나오는 거죠. 이 부분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거니까 따라서 이거는 c라고 쓰면 되겠고 이거는 n-c라고 하는 걸로 대충 비슷한 값으로 보면 되겠다. 따라서 이거는 c가 몇 개냐면 n개가 되죠. 그래서 c 곱하기 n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상수값 이거는 제거하고 빅 O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다면 빅 O의 가로에 n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이때 n은 입력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다. 여기서 이렇게 저희 이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를 써도 되겠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근데 많이들 이렇게 쓰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 따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화식의 점근적 분석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재기 호출하기 위한 방식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커시브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느냐? 네, 리커시브 알고리즘은 크게 둘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디렉트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디렉트 리커션.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거. 자기 자신을 팩토리얼 계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경우를 갖다 디렉트 리커전이라고 한다면 이 요거하고 좀 상대적으로 이 다른 걸 갖다 호출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 그래서 인디렉트 리커전이라고 합니다. 다른 함수를 호출하고 그 함수가 호출되는 그 함수죠. 함수가 호출한 함수, 호출했던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에 대한 거 다 하죠. 자, 모습으로 본다면 이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디렉트 리커션의 경우를 보게 되면 A, B, C라고 하는 뭐 매개 변수가 있다고 가정하고 한참 뭐 프로그램에서 내려가다 보게 되면 다시 A, B, C라고 하는 걸 갖다가 호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거를 자기 자신을 호출해 주는 이런 모습을 디렉트 리커전이다라고 불러요. 자, 반면에 인디렉트 리커전은 일단 내가 누구를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abc라는 함수가 있었으면 abc라는 함수가 def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def라고 하는 함수를 보니까 여기서 다시 abc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더라.
그래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요게 이거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ABC가 이걸 다시 호출해주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방식의 알고리즘을 갖다가 이 인디렉트 리커전이라고 부른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순환 알고리즘에 대한 모습을 오늘 저희까지 봤고요. 이 다음 시간부터는 순환 알고리즘에 대한 거를 실제적으로 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얘기하도록 하고 이 실습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월 달부터는 선택적 그 비대면 수업을 학교에서 원칙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교무처에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저희가 맞춰서 하겠지만 이 뭐 그 실습만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모아서 저희 그 실습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 이 비대면으로 당분간은 저희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 이 그 실습하실 분들에 대한 것만 하고 만약에 실습은 난 그냥 집에서 하겠다라면 실습 자료는 이 클래스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각자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거를 저희가 저한테 그 쪽지 보내기로 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래서 각자 보내주시는데 이 자기 성명하고 비대면이면 이 뭐 비대면 그 다음에 그 대면을 요구한다는 대면 그것만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홍길동이다라고 한다면 홍길동 대면 아니면 뭐 저그 홍길동 비대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대면 수업을 할지 대면 수업을 할지는 제가 이제 일단 통계를 보고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면을 요구하는지 비대면 요구하는 것인지 그 수를 봐서 다수결에 따라 가지고 이 그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만약에 비대면으로 계속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실습 자료는 제가 제가 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 비대면 수업 중에서도 이 학교 오셔가지고 실습하는 걸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저희 그 실습을 몰아서 저희 그때 이그 자료 구조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과목 있죠. 디지털 부품 설계 그런 거 실습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하여튼 2학년 수업은 그렇고 또 다른 학년들도 이 과목을 듣는다면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오시는 걸로 해서 실습을 몰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 그 다음 시간에 이 순환에 대한 얘기하고 실습 자료 드리면서 이 그 이제 본격적인 이 진도에 맞춰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질문 있으세요? 자, 없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네.